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누리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볼 땐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한국인들답게 우리나라의 빠른 물류 처리 속도도 그중 하나인데요. 여러 기업들이 당일 배송 등을 시행하고 있어 늦어도 2일이면 도착하는 한국에 미친 듯한 택배 속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해외의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택배 배송에 기본 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죠. 세계적 물류 기업인 아마존에서 하루에서 이틀 만에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물건의 종류가 별로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틀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오기도 하는 한국의 빠른 배송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또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더라도 도난 등의 문제가 크지 않은 한국과는 다르게 외국에서는 도난 등의 문제로 인해 직접 수령을 고수하고 있어 집을 비워 택배를 받지 못하면 다음날 직접 택배를 찾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긴 배송기간과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찾으러 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죠. 외국에서는 주문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오거나 택배가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송 자체가 빠른 편이라 오류 역시도 빠르게 해결되는 반면 해외에서는 반품하고 다시 제대로 된 물건을 받는 데까지 1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빠른 한국의 택배 속도에 적응된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 생활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한국의 빠른 물류 속도에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코파이로 한국에서 유명해진 세계적인 축구 선수 리오 퍼디난드는 한국의 택배 속도를 경험하고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거 맨유에서 박지성 선수와 함께 뛰던 퍼디난드 선수는 쏟아지는 한국 택배를 보고 경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팬들이 박지성에게 보내는 엄청난 양의 선물 택배들 때문이었는데요. 맨유는 한국에서 날아오는 택배 폭탄으로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기도 했고 박지성에게 오는 엄청난 양의 택배에 우편물 담당자가 처리하기 힘들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죠. 한날은 한국 팬들이 박지성 선수의 득점을 축하하는 선물을 보내온 것을 지켜본 퍼디난드가 먼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축하 선물을 보낼 수 있지라는 의문과 함께 놀랐다는 반응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요. 그가 한국의 빠른 택배 속도를 경험하고 놀란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퍼디난드 선수는 박지성에겐 항상 선물이 끊이질 않고 매일 큰 박스가 있다며 박지성 선수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나 생일 같다고 질투 섞인 반응을 보이곤 했었는데요. 또 그는 자신의 SNS에 한국 초코파이가 맛있다는 글을 업로드해 한국 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지성에게 온 소포를 열었더니 영국 과자 웨건일즈와 비슷한 맛이 나는 과자가 있었다. 나와 동료들은 이것을 모두 먹어치웠다고 말하며 초코파이 사진을 함께 게시했죠. 그가 올린 글에 한국 팬들이 관심을 보였고 이 사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자 퍼디난드는 놀라며 즐거워했는데요.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한국 팬들은 퍼디난드에게 초코파이가 포함된 각종 선물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한국에서 보낸 택배들이 퍼디난드 앞으로 도착하기 시작했고 퍼디난드는 계속해서 오는 택배를 받아들고는 한국 팬들의 친절함에 감사한다며 좌우로 나란히 쌓인 한국 우체국 상자들을 찍은 사진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퍼디난드는 왼쪽이 내 것, 오른쪽이 박지성 것이라며 한국에서 보내온 선물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공개했죠. 이어 그는 한국 우체국의 배달 속도에 놀랍다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퍼디난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한국의 택배만큼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며 한국 택배의 신속함을 극찬하는 동시에 이렇게 먼 곳인 한국에서 보낸 것들은 벌써 도착해 있는데 영국 내 택배는 아직도 소식이 없다라고 덧붙여 영국의 느림보 택배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죠. 한국의 빠른 물류 속도에 놀란 것은 세계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존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인도, 일본 등 세계 수많은 국가들을 점령했을 정도로 거대 기업이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세계 5위 안에 들 정도이어서 아마존이 탐낼 만한 규모가 큰 시장에 속하는데도 아마존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창기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시장을 장악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그것은 기존의 다른 업체들보다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들을 매료시키는 것이었죠. 아마존은 곧바로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까지
빠른 배송을 위한 물류 창고를 늘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창고에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배송해준 결과 소비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 아마존에 중독돼 버리기 시작했죠. 게다가 연간 일정 금액을 내면 무료 배송이나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이나 음악 등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로운 국가에 진출할 때마다 손해가 수십억 달러에 달했지만 아마존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많은 국가들을 장악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아마존은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주요 국가들을 장악한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평균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던 택배 배송 기간을 이틀로 줄이기만 해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에 빨리빨리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은 만족의 커트라인이 훨씬 높아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당일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쯤 도착하냐는 기다리다 지친 소비자들의 문의가 쏟아진다고 하죠. 이에 당일 배송을 넘어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기상시간 전에 배송되는 미친 듯한 택배 배송 속도를 한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아마존 창업자는 포브스를 통해 한국 진출이 힘든 이유로 쿠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방식으로 적자를 봐가면서까지 물류센터를 지역 곳곳마다 짓고 빠른 배송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이미 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쿠팡은 2014년부터 로켓 배송을 위해 전국 곳곳에 170개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지어왔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무료 배송과 로켓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시장을 지배해가고 있죠.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 있다 보니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과 정부의 규제도 있는데요. 경쟁이 심하다고 알려진 한국에는 네이버와 쿠팡 외에도 마켓컬리, 옥션, 지마켓 등 수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게다가 한국 정부에서는 플랫폼을 강하게 규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택배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택배 관련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택배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노동자들이 밤낮으로 일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에 과거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라며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 또 반대로 시위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물건을 배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